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수원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최대 라이벌 서울을 만나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막판 극적인 2연승으로 기사회생했는데요. 전술이나 선수 개인의 기량보다도 선수들의 간절한 정신력과 집중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수원이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를 어떻게 이겼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경기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건 홈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후방에서 3-2의 빌드업 대응을 준비해왔는데요. 기성용이 센터백 라인 옆으로 내려오면서 후방 3명을 확보하고 전방에는 5명이 넓게 포진하는 형태였습니다. 수원은 역시 예상대로 최근 계속 들고 나온 4-4-2 대응을 기반으로 수비 블록을 만드는데요. 서울의 3-2-5의 공격 진영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4-4-2 대응을 상대하는 최적의 빌드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에서 수적인 여유를 두고 빌드업이 가능하고 전방에선 상대의 백프라인을 상대로도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서울의 전반전 공격 형태를 보면 이 지점을 노리는 방식이 이어집니다. 서울은 최전방 라인으로 공을 보냈을 때 이렇게 수원의 백프라인을 상대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 커버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면 분명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수원이 할 수 있는 수비는 1차적으로는 풀백이 적극적으로 전진 수비를 펼치면서 이 위치에서 사전에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빠르게 내려와 수적인 공백을 없애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선 고요한이 후방에 있다가 순간적인 전진을 통해 다시 한번 앞선에서 많은 숫자를 확보하는데요. 서울도 이를 노리고 빠르게 그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해보지만 손호준이 적극적인 전진으로 한 발 앞서 커트해내죠. 이 장면 역시 서울이 순간적으로 유리함을 갖게 되는 상황인데요. 풀백이 여기서 끊어주는 게 베스트고 차선책으로는 풀백은 서둘러 측면을 신경쓰고 미드필더가 내려와 돕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고승범의 활동량이 빛을 봅니다. 고승범은 이렇게 종적으로 깊숙하게 수비를 도우면서 서울이 노리는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요. 서울에게 하프스페이스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승범은 빠르게 사이 공간을 메우러 내려와주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백프라인 사이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수원은 확실히 지난 수원 더비에서 많이 노출했던 하프스페이스 수비를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반대 전환을 통해 사이드로 왔을 때 사이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풀백들도 확실하게 뒤를 의식하는 모습이 보이죠. 수원이 하프스페이스가 열리는 걸 경계하면서 서울의 측면 공략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반전 서울이 몇 안 되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든 장면이 하프스페이스가 열릴 때라는 걸 생각해보면 전반전 수원 수비들의 집중력은 칭찬할 만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날 수원 풀백들의 수비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전진 수비를 통해 이 위치에서부터 서울이 쉽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끈질긴 수비를 보여줬죠. 하지만 역으로 서울 입장에선 결국 수원 미드필더가 후방 라인을 커버하러 내려가면 이 지역에선 공간이 생기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날 팔로세비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한 고요한의 폼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후방과 전방을 이어줘야 하는 허리가 불안해지면서 서울의 공격은 번번이 끊기는데요. 여기에 수원의 촘촘한 수비 진영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의 공격은 이 지역, 가운데 블록으로 진입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서울의 중앙지역 전진 패스는 유의미하게 들어가는 게 거의 없었는데요. 중앙지역으로 패스를 넣다가 끊기면 여지없이 곧바로 수원의 역습으로 이어지죠. 전반전 공격 시간이 많았던 건 서울이지만 오히려 위협적인 유효타는 수원이 더 많았는데요. 수원은 전방에 3-4명만을 앞세워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고 수비를 재정비하죠. 결국 서울이 향할 곳은 측면이었습니다. 좁게 선 수원의 수비 몸통을 흔들기 위해 중앙을 거치지 않고 반대로 크게 벌려주는 전환 패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역시 서울의 주요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계속 그래왔듯이 풀백에서의 공격 지원 부족이 이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측에서는 박수일이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정확도 낮은 크로스가 반복됩니다. 이시영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는데요. 특히 이시영은 주변 선수들과의 호흡에서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팔로세비치가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이런 움직임 역시 잘 살려주지 못하죠. 풀백들의 공격 지원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나상호와 윌리안이 모든 공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나상호와 윌리안은 혼자 힘으로 측면을 뚫어내고 전진해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는데 물론 이것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경기 내내 둘만의 힘으로 공격을 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후반전엔 서울이 빌드 없이 후방 숫자를 더욱 줄이고 공격 숫자를 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성용이 최후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자유롭게 위로 전진해서 공격을 돕는데요. 그럼에도 숫자만 늘어났지 크게 바뀐 게 없는 공격이 이어집니다. 앞선의 숫자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공격이 강화되진 않죠. 반면 오히려 숫자가 줄어든 후방의 위험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공격권을 내준 뒤에 수원이 시도하는 빠른 역습은 계속해서 서울의 뒤를 위협했습니다. 오히려 후방을 커버해줄 인원이 줄어들면서 수원의 역습은 더욱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후반 막판엔 이 과정에서 오스마르의 퇴장까지 이끌어내죠. 이날도 여지없이 후반에 조커로 투입된 김주찬이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수원은 역습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공 시에도 좌우 풀백들은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전방 인원만으로 공격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럼에도 수원은 오히려 서울보다 수월하게 중앙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한승규와 기성용만이 배치된 서울의 중원은 고요한이 함께하던 전반전보단 상대적으로 수비면에선 헐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었죠. 바사니의 선제골도 이 위치에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아쉬웠던 건 이후에 바사니를 견제해야 하는 이시영의 수비였습니다. 김주성은 뒤로 들어가는 패스기를 신경 써야 하고 수원이 측면으로 돌아 나가는 선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시영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바사니의 왼발을 견제해줘야 했지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수비로 너무 쉽게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이 골은 결승골이 됐고 올 시즌 단 한 번도 서울을 이기지 못했던 수원은 결국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이제 수원은 마지막 경기에서 자력으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염기훈 감독 대행이 부임한 이후 수원의 축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본에 충실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4-4-2 대응을 기반으로 가장 크게 신경 쓴 건 수비 안정화인데요. 공격진들 역시도 빠른 카운터 어택이라는 단순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선수들 개개인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아주면서 복잡한 역할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게 1인분씩을 해주고 있죠. 수원의 막판 상승세가 최종적으로 1부 리그 잔류라는 기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